안녕하십니까, 이진곤TV입니다. 논평 시작하겠습니다. 국민의힘 소속의 조수진 의원, 이 사람이 지난 4월에 비례대표 후보로서 신고했던 재산, 그 규모하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7월에 공직자 재산 등록하지 않습니까? 그때 신고한 그 규모하고 그 차이가, 재산의 차이가 11억 원이 난답니다. 더 늘어났다는 거죠. 그 몇 달 사이에 재산이 그렇게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랬는데, 그래가지고 이걸요, 지난 2일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라는 사람, 이 사람 초선이에요. 이 사람이 보도자료라는 걸 내놨어요. 거기에 보면 이제 조 의원이 이렇게 그런 11억 원에 더 늘어난 것으로 허위로 이제 그 전에 신고를 했다는 거죠. 그러면서 이걸 이제 누가 중앙선관위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선관위가 조사에 들어갔다, 이런 내용을, 그러면서 또 만약에 허위 신고로 밝혀질 경우에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, 이런 내용의 자료를 내보냈다고 해요. 근데 이제 좀 이상한 게요, 그런 보도 자료가 나오고 난 한 2시간쯤 후에 조 의원 측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화로 소명하라고 연락이 왔답니다. 잘 짜여진 것 같지 않습니까? 한쪽에서 보도 자료를 내기 무섭게 중앙선관위가 그걸 받아서 소명하세요, 이렇게 조 의원 측에 요구를 한 겁니다. 근데 그 이전에 지난달 28일에 MBC가 또 그 보도를 했답니다. 그러니까 조 의원의 경우 그 재산이 이렇게 늘었다는 보도를 하면서 이렇게 나중에 허위로 밝혀지면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보도를 했다는데, 놀라운 것은 MBC는 엄청난 취재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조 의원 한 사람만 콕 찍어서 했다는 거죠. 김용민 의원도 조 의원 경우만 콕 찍어서 이야기했고,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조 의원한테만 소명하라는 연락을 한 겁니다.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안에 비례대표 중에 이런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 아닙니까? 여러 사람이 그때 신고한 것하고 재산 등록하면서 그때 신고한 것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.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 안 해요. 특히 김용민 의원 같은 사람은 자기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니까 자기 당내에서 그런 사람의 경우 많다는 걸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? 근데 쏙 빼버리고 상대 정당, 경쟁 정당의 의원에 대해서만 공격을 했습니다. 말이 됩니까, 이게? 옳다구나, 조수진 너 잘 걸려서, 이런 식인데 중앙선관위는 왜 또 그 덩달아서 그렇게 합니까? 예, 거기 보니까,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, 민주당 안에서 김홍걸 의원 같은 사람, 이게 비례대표죠. 9억 7천만 원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, 그 같은 기간 안에. 예? 그것도 몇 달 만에. 그렇죠? 그 다음에 이수진 의원이라고, 이거 지역구 의원 말고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, 이 사람은 6억 3천만 원이 늘었다는 겁니다. 6억 3천만 원. 그리고 정필모 3억 3천만 원. 김병주 2억 8천만 원. 그리고 권인숙 1억 8천만 원.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, 이 사람들이. 또 열린민주당에서는 보면 김진애 의원, 이 사람도 지금 조 의원을 공격하고 그랬죠, 재산 때문에. 그런데 이 사람도 자기 재산이 같은 기간에 2억 7천만 원 더 늘어났습니다. 나는 2억 7천만 원밖에 안 늘어났는데 조수진은 11억 늘어난 걸로 됐으니까 공격해도 된다, 이런 겁니까? 그 다음에 더불어시민당을 탈당했죠. 그 이전에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, 이 사람도 6억 6천만 원이 더 늘어난 걸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더불어시민당,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게 뭡니까?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아니었습니까? 나중에 이제 합쳐졌죠. 그런데 그때 더불어시민당의 공천을 받아서 비례대표가 됐던 양정숙 의원, 이 사람은 그때도 너무 부동산이 많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당의 압력을 받아서 탈당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이 사람은 무려 17억 원이나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. 이런 사람들 다 그만두고 가만 놔두고 건드리지도 않고, 김용민 의원도 전혀 한마디 언급도 안 하고 조수진 의원 한 사람만 공격을 해요. 그리고 말이죠, 여기에 대해서 또 김남국 의원 있죠, 더불어민주당. 이 사람은 조수진 의원을 겨냥해가지고 춘풍, 추상, 이걸 조 의원이 거꾸로 읽는다,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어요. 춘풍, 추상이란 말은 남을 대할 때는 참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하고, 대신에 자신을 대할 때는 아주 가을서리같이 엄격하게 대하라는 그런 이제 뜻인데, 이걸 조 의원이 잘못 거꾸로 읽는다, 이 말이죠. 무슨 얘기냐? 자기를 대할 때는 한없이 부드러우면서도 남을 대할 때는 추상같이 대한다,
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공격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사람도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있죠. 김용민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이나 대표적인 친조국 인사입니다. 뭐 김남국 의원은 요즘 유명해졌잖아요. 조국 백서 이런 거 쓸 때 필진으로 참여도 하고 뭐 조국 문제만 나올 때마다 앞장나서 조국을 변호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던 김남국 의원. 김용민 이 사람도 초선인데 이 사람도 조국 전 장관이 장관으로 있을 때 그때 사법검찰개혁위원회인가 거기에 위원으로 있으면서 친조국 인사가 됐다는 겁니다. 그 이후에 친조국 인사로서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거죠.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조수진 잘 걸렸다 이것 아니겠습니까? 원한이 맺혀 있었는데 잘 걸렸다 이제 너 꼼짝 마 이런 식인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렇죠. 집권당 의원이면 채통을 좀 지킬 줄 알아야죠. 옆에 더 말이죠. 그야말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내 눈에 대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가시만 보이는 식으로 자기 당에는 그만큼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이 차이를 내는데도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그 다음에 이 선관위도 또 마찬가지고 왜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? 이런 집권당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? 그 다음에 집권당 의원들쯤 된다면 이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? 그럼 국민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죠. 조국이나 추미애 전 장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? 부끄럽지도 않습니까?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던 검찰 그러니까 윤석열의 검찰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들을 해댔습니까? 조국 건드린다고 그러고 말이죠. 물러나라고 그러고 밀어내야 된다고 그러고 말이죠. 물론 그 맨 위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다 덩달아 그랬겠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말이지 완전히 그냥 영혼을 팔아버린 듯이 대통령 말하면 그거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 하고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이제 추미애 검찰 아닙니까 지금 검찰은 추미애 검찰이 추미애 아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? 지난 2월부터 수사가 시작됐다는데 결과가 없잖아요 지금까지. 그럼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? 응?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한 말도 안 해요. 오히려 공격하는 조수진 의원 같이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놓고 그냥 할 소리 못할 소리 해대고 있죠. 왜? 추미애 보호하느라고. 조국을 보호하고 추미애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 대통령님을 보호하는 것이다. 뭐 이런 겁니까?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까? 채통도 없이 멀쩡한 사람들이.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말이죠. 중앙선관위는 왜 또 그렇습니까? 헌법에 중앙선관위는 별도의 기관으로 돼 있죠. 그렇잖아요. 왜 그렇습니까? 정치적 중립성이 그만큼 강조되는 그만큼 요청되는 그런 기관이니까 그렇게 정부기관이 아니고 별도의 기관으로 헌법의 그 헌법기관으로서 그 지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중앙선관위가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알았다고 말이지. 왜? 이미 신고 다 들어와 있으니까. 신고 들어오면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전부 파악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그렇게 다 파악하고 난 뒤에 우리가 적절히 조치를 하겠다. 이렇게 나와야지. 아니 지금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조사하려는 거다. 그러면 중앙선관위는 아무 문제의식 없이 가만 앉아 있다가 누가 신고해주면 그것만 조사합니까? 자료가 자기들 손에 다 있는데도. 이거 말이 안 되죠. 그러니까 요즘 이상합니다. 감사원에 대해서도 말이죠. 이 정권 측에서 무슨 뭐죠? 정권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듯이 하고 있잖아요. 그 중앙선관위도 미리 알아서 그렇습니까? 알아서 기는 겁니까 이게? 응? 왜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 중앙선관위에서 들여다보면 그냥 재산 신고 들어오는 거 딱 보면 그 순간에 알 것 아니겠습니까? 근데 가만히 있다가 지금 누군가 조수진 의원 신고했다고 해서 그거 지금 조사하겠다고요? 채통을 지켜야죠. 헌법기관으로서.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말이죠.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. 무조건적인 충성을 자기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받아낸다. 그럼 정권이 튼튼해집니까? 조수진 의원 그 입을 막으면 추미애 또 조국 그 문제는 없어지는 게 됩니까? 없었던 게 됩니까? 입을 막으면 막을수록요. 더 의혹은 더 커지고 언젠가는 제방 터져버립니다. 홍수가 났을 때 물길을 적절히 물을 빼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? 제방 터지는 거죠.
언론도 마찬가지예요. 그 다음에 야당이 그런 식으로 거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, 그런 것을 집권당으로서 또 정권 측으로서 그걸 다 받아들여줘야죠. 그걸 이런 식으로 막고 나서 조수진 너 잘 걸려서, 그게 바로 정권의 위험도를 더 높이는 길입니다.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하산길에 접어들었어요. 근데 그 국정 운영하는 게 아직도 이 정도입니까? 참 그 점이 한심스럽습니다. 그동안에 말이죠. 3년 몇 개월 동안 충분히 경험을 했을 것 아닙니까? 그런데 학습 효과가 그렇게 안 나는 겁니까? 조 의원 편을 들자는 게 아닙니다. 11억 원 그거 어쨌건 실수든 뭐든 자신은 너무나 그 당시에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 기재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,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잘못이에요. 네, 재산 신고를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나게 한 건 잘못이죠. 그런데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. 그러면 법은 또 국가기관으로서의 중앙선관위 이런 데서는 할 때는 그걸 엄정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해야죠. 한쪽 편향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. 이럴 때 문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거 아닙니다. 여야 가리지 말고 엄정하게 하세요. 한마디 딱 하면 얼마나 인기가 올라가겠습니까? 근데 저분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죠. 그래서 답답하다는 얘기예요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